네, 안녕하세요. 노랑연금연구소의 옹기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지연금으로 활용하기 좋은 농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시고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은 어떤 부분을 추가로 조사하고 확인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 드릴 테니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농지는 지금 감정가의 26%까지 떨어진 농지이기 때문에 이미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큰 장점이 있는 농지입니다. 자, 농지연금은 무조건 싸게 사야 됩니다. 일반 매매로 사서 농지연금으로 연금을 신청하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감정가의 90%로 담보가치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경매를 통해서 농지연금을 싸게 매입한 다음에 90%와 내가 만약에 30%로 낙찰을 받았다면 그 차이 한 60% 정도의 차익을 연금 형태로 받는 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 농지는 연금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6년 안에 자기 자본을 회수하게 되고 그 이후 그러니까 67세부터는 평생 동안 6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그런 농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만 풀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연금 부자 되는 방법을 이렇게 나이대별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겠지만 55세 때부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시금으로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자녀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생활비에 써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연금은 꼭 연금으로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금이 얼마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계속 잘만 운용하게 되면은 그 원금은 유지를 하면서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운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미국 주식 ETF인 거고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60세 때 농지연금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저의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아실 텐데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60세부터 월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우리에게는 이 경매를 통해서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낮게 농지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작은 자본으로도 큰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자, 65세 때는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은 선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꽤나 많은 연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납부를 해왔는데 사실 이제 65세 때부터 받는다는 거 그리고 그 시기가 좀 더 늦어진다라는 거 좀 불안정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면 당연히 좋고 요구는 해야 되겠지만 이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65세 때부터 월 100 정도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지 이양 은퇴직불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연금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농업인으로서 은퇴를 하면서 이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이양을 하고 직불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직불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금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지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만 잘 운영해도 충분히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적은 자본으로도 원금이 없어지지 않고 또는 적은 자본으로 큰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농지연금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지만 가장 큰 거는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큰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시 인출형이라는 상품은 지금 잠정적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중단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는 걸 보면 다시 수시 인출형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시 인출형이 재개되고 그 다음에 농지를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싸게 매입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무자본으로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네, 저와 같이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30%대에서 낙찰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6년이나 7년 안에 자기 자본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68세 이상부터는 자기 자본 없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이제 각자 개인마다 얼마 정도씩 준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돈이 1억이든 5천이든 그 정도의 그 퇴직연금을 잘 운용해야 됩니다. 잘 운용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매년 그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운용을 하게 되면은 세액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장점을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원금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원금이 유지된다라는 거는 평생 동안 수령할 수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됩니다. 자, 어떻게 그게 되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55세 때 퇴직을 하게 되고 만약에 제가 좀 크게 잡아봤습니다. 퇴직연금의 원금이 5억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 5억 원은 직장을 다닐 때 어느 정도 평균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찍부터 이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준비하고 그 운용을 미국 주식 ETF에 운용을 한다면 55세 때 5억원 만들기는 불가능한 거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 ETF의 연수익률이 1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는 10%가 훨씬 넘지만 일단 10%로 가정을 하고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으로 만약에 잡게 되면은 연간 인출액이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미국 ETF 연수익률이 10%이기 때문에 이 이자만으로도 5천만 원이 되죠. 그래서 연간 인출액을 전부 다 이자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0년 후에 남은 원금은 원래 원금이었던 5억 원하고 동일한 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금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평생 동안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연 수익률이 10% 이상 안정적으로 나오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그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1990년부터 올해까지의 미국의 나스닥 100이라고 하는 테크 기업의 ETF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플러스일 때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마이너스일 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 평균적인 수익률이 18.6%입니다. 제가 10%로 가정하고 원금은 유지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평균 수익률은 10%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농지입니다. 2024 타경 2967번이고요. 지금 경남 사천에 있는 농지입니다. 그 다음에 1월 12일에 입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정가가 2억 4,300인데 지금 26%까지 떨어져서 6,300만 원까지 떨어진 농지입니다. 그리고 이 농지 만약 최저가 근처에서 농지를 구입한다면 20% 그러니까 최저가의 20%인 한 1,800 정도가 있으면 이 농지 그러니까 2억 4천에 해당하는 이 농지를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제가 공시지가를 비교해 보니까 공시지가는 8,2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보다도 약 한 2천만 원 정도가 싼 그런 농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농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연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까 27%로 내가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해봤고 담보가치를 계산을 할 때 감정가의 90%가 우리가 일반적인 그 감정가 산출 기준인데 법원 감정가는 또 일반적인 감정가의 90% 정도가 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 감정가의 80%가 담보가치로 인정이 될 거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5년 동안 보유하고 나서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이때 연간 3% 정도씩은 감정가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자도 4%로 계속해서 5년 동안은 낸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면은 5년 동안의 총 자본은 4,200만 원 정도가 드는 걸로 나옵니다. 이 4,200만 원 안에는 대출 15%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15% 있어도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한 거니까 이 총 자기 자본에서 15%를 뺀 거죠. 그리고 농지연금 담보가치가 지금 2억 2,800으로 나왔는데 이 금액에서도 15%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15%뺀 금액 기준으로 종신정액형, 전후후박형, 기간형을 계산을 해보니까 종신정액형은 60만 원, 그 다음에 전후후박형은 74만 원, 기간형 20년형은 1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5년 동안 총 자본이 4,2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종신정액형이 61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한 6년 정도 연금을 받게 되면은 자기 자본을 회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년 동안 내가 받는다 그러면은 100만 원 정도를 내가 매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4년 정도만 연금을 받게 되면은 이 자본을 회수하고 나머지 16년 동안을 103만 원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장점이 있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농지를 한번 좀 직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사천에 있는 농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물건 사진에 대해서는 제가 디스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각 물건 현황에서 주변 위치, 주변 환경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권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농촌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권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도로가 국유지인지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상 휴경지 상태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경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농지연금에 쓸 농지는 농사를 잘 짓는 농지여야 되고 빼곡하게 농사를 잘 짓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관점에 봤을 때 이 농지는 할 일이 하나 추가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휴경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는 농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부분인데 북동측으로 세로 가로 열고 도로와 접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도로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국유지와 연결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디스코를 통해서 그 농지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농지와 바로 옆에 있는 그 길다랗게 생긴 도로부터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클릭을 해보면 도로, 그 다음에 군유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그 농지다. 디임로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사를 잘 짓고 있는지 여부를 이 토지 보기를 통해서 일단은 로드 뷰를 좀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토지가 바로 경매에 나온 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휴경지이죠. 그래서 잡풀도 많이 나 있고 농사를 짓고 있지 않는 농지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 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포장도로로 다 인접해 있는 그런 농지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디임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름대로 평탄한 그런 농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그 밭농사가 될 텐데 어느 정도 지을 수 있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여기에 어떤 작물을 심어서 농사를 지어야 될지는 그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농사를 한번 짓는 것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잡풀이나 이런 나무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포크레인 작업을 뭐 하루 정도 반나절 정도만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게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여기서 어떤 작물로 농사를 지을지 이런 부분만 좀 고민하셔도 될 것 같고 옆 토지들하고 관계를 좀 보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 토지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논농사를 잘 지었던 곳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논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마을의 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 가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토지 정보를 보게 되면은, 농림지역이고, 지금 농업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그 농업지 연금용 농지를 선택할 때 용도지역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가 바로 농림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그런 농지이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농지의 조건이 조금씩 까다로워질 텐데, 제약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획관리 지역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농지이긴 하지만 제약이 붙을 수도 있죠. 그런데 농림지역은 농사를 짓는 게 제1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까지도 남아있을 그런 용도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농림지역을 가장 선호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를 보게 되면은 2015년 이후에 급등했었는데 이 지역에 무언가 개발 호재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좀 상승하는 그 추세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가장 농지 가격의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농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이외에도 권리 분석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토지 이음을 통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 계획이 설정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사를 잘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경계가 모호하면은 바로 잘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인지 확인해야 되고 실제로 그렇다면은 농사를 잘 짓는 그 협의 또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거나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약간 그 부분이 수고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볼 만한 정도로 굉장히 26%까지 떨어진 농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런 그 일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농지를 하나씩 하나씩 매입하고 가지고 가면은 분명히 노후 준비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가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